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는 앞으로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법의 초점이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라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데요.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경남에서 연달아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체육시설과 학원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경남 전 지역이 비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확산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감이 대응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민의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양산시가 생활 불편 안내 사항을 유튜브로 제작했습니다. 김일건 양산시장이 직접 유튜버로 변신해 안전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27일 새벽 4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14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상경보가 작동하면서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이번 주 경남에서 연달아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또 하루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7일 오후 4시 30분 기준 경남에서는 8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함양과 의령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역별로는 양산이 290명, 창원이 223명, 김해 130명, 거제 69명 등입니다. 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확산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감이 오히려 대응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현민 기자가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먼저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설을 앞두고 경남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확산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미크론의 특징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전파가 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 수는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외국에서 보고가 됐고 국내 상황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근데 오미크론주라는 게 뭐냐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긴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겉옷만 바꿔 입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오미크론 환자의 발생을 우리가 백신으로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해서 절대수를 줄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 수에 막 너무 집착하시다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환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의 발생과 사망자의 발생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백신 접종을 두고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 3차까지 맞기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백신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백신 접종률 성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접종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에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있고요. 또 오미크론 때문에 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백신으로는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 그러니까 뭐 고위험군이나 고령자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분들 보는 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접종하는 것까지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백신 패스 정책을 하는 것은 뭐 잘못되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앞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 그럼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방역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제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그분들이 환자가 됐을 때 조기 치료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증화되지 않도록 사망을 줄이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맞는 방역 정책을 해야 되겠고, 자, 나머지 이제 분들,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 그다음에 연령이 젊으신 분들,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감염됐을 때 사망자가 거의 없고 중증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령별로 좀 차별화를 둬서 정책을 해야 되겠고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공포가 오히려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마상혁 위원장의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에 모두가 혼란스럽고 두렵겠지만 서로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함께 극복한다면 다시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다솜 아나운서, 명절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들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병의원이나 이 약국이 당번으로 열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면 찾아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특히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가 않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양산시장이 유튜버로 변신을 해서 명절에 불편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렸다고 합니다. 양산시가 한마음이 돼서 설 명절 안전지킴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벌써 호응도 좋다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을 입고 설인사와 더불어 대책을 설명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방역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코로나 검사부터 응급시설, 병원과 약국까지 안내하더니 이번엔 안전복을 입고 생활안전과 불편 신고까지 설명합니다. 유튜버로 나서 마치 기상캐스터처럼 설명하는 이는 다름 아닌 양산시장입니다. 시민들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기상캐스터와 같이 한번 일일이 설명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궁금한 거 이런 거는 귀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좀 힘들지만은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민이 쉽게 살펴보고 재미있게 이해할 방법을 고심하다 찾아낸 영상 제작. 시장을 선두로 어느 지자체도 가지 않고 하지 않는 방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엔 직원들도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 명절 영상은 다 찍잖아요. 특색 있게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시작했는데 원망하는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끝내면서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 또 즐거웠던 것 같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친 것 같아서 보람되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모으고 나니 일사천리였습니다. 유튜버로 나선 김일권 시장은 부드러운 설명을 위해 며칠 동안 시정 업무 중간중간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3시간이 넘는 긴 촬영 끝에 탄생한 영상에는 명절에 이뤄질 양산의 대책과 코로나에 대비한 안내, 위급한 상황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의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 속에 우리가 설 명절 때 지키고 또 위급할 때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눈여겨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안전과 여러분들이 편안함이 찾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절이면 지자체마다 안내되지만 지역민이 쉽게 찾아보기도 홈페이지나 SNS 소개 정도가 전부였던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안내. 유튜버로 나선 양산시장과 직원들이 만든 이 영상은 양산시의 유튜브와 네이버 TV 홈페이지에 공개돼 벌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를 적게 나가도록 조작해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이런 부정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저울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체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운전자는 셀카봉에 부착한 카드를 인식기에 접촉한 뒤 빠져나갑니다. 다른 차량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폐기물 무게를 적게 측정되게 한 뒤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폐기물을 싣고 매립장에 들어설 때 차량의 앞바퀴나 뒷바퀴를 저울에서 벗어나게 한 뒤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정상적으로 무게를 잽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과 차량 전체를 10톤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30%까지 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남구와 수영구의 3개 폐기물 업체가 가로챈 돈은 1억 원 상당. 조사 결과 2개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는 현직 공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주인 공무원이 운영했던 2개 업체와 다른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과는 사촌지간이고 또 운전기사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의 아들이고 해당 공무원은 환경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생곡매립장 저울에 인공지능 센서를 부착하는 등 시설 보강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7일) 새벽 4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의 14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창원시는 27일 의창구 중동 일원에서 창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립공사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 신축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조성됩니다. 창원시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해시는 1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법인 택시와 전세 버스 기사를 비롯해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지역 기업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2,800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두산중공업, 하나디펜스 등 4개 기업과 중소기업 중앙회, 창원상공회의소 등 12개 유관기관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시는 국비와 시비 등 160억 원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2,800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0,000명 취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 교육부 추가 교부금 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와 선금 지급 확대, 재정 집행 추진 점검 등을 통해 교육부 목표액 6조 41억 원보다 611억 원을 초과 집행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도 예산 조기 집행과 집행 확대를 추진해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 경남 가야방송의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27일 경남방송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상인과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홍보 활동과 연속적인 지역 밀착 보도로 지역채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약 검증 등 후보자 면면을 파악할 수 있는 방송의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문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